자, 한국지리 출제 원리를 알면 수능이 보인다. 우리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기후단원이 시작됩니다. 우리 전에 했던 지형에도 이렇게 출제 원리가 있었죠. 그 출제 원리에 맞게끔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자, 기존의 기출문제, 수능 문제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기후단원. 그 기후단원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기온과 강수. 그래서 이제 이 기온과 강수 단원에서도 또 마찬가지 출제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맞춰서 수능이 나오니까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수능 문제를 알 수 있다. 자, 요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배우는 요번 시간은 기온이거든요. 기온에도 어떤 문제를 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파악하면 여러분들 수능 문제가 너무너무 눈에 잘 보이고 쉽게 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오늘도 기온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후단원 처음 공부할 때, 특히 기온단원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기온이 높고 낮으냐, 자, 어디가 가장 따뜻하냐, 어디가 가장 추우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외워서 풀면은 여러분 뭐 좋겠죠. 뭐 여러분이 뭐 컴퓨터에서 다 외우면은 뭐 이런 수업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이제 이게 다 외우기가 너무 벅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지 말고 원리를 통해서 파악하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외우지 말자 그건 아니죠. 몇 개 외울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엇을 외워야 되냐면은 자, 이 여러 지역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겨울이 추운 곳이 어디냐? 저 북한 지방에 있는 중강진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1년 12달 중에 가장 추운 달은 1월 달이고 중강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평균 기온이 몇 도냐? 영하 16도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1월 달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은 어디냐? 제주도죠. 특히 제주도의 더 남쪽에 있는 서귀포예요. 그래서 서귀포에 1월 달 평균 기온은 몇 도냐? 뭐 6.8도 이렇게 나오지만 뭐 반올림해서 7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뭐 6.8도라고 쓰여져 있죠. 여기는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7도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자, 겨울이 가장 추운 곳은 중강진이고 겨울이 가장 따뜻한 곳은 제주도의 서귀포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게 1월 달이니까 겨울 기온 아니겠어? 자, 우리나라 이렇게 겨울 기온의 지역 간 차이가 몇 도나 나느냐? 가장 추운 곳과 가장 더운 곳을, 그러니까 따뜻한 곳을 비교해 보니까 23도라고 하는 기온 차이가 나오죠. 자, 23도라는 게 바로 겨울의 기온의 지역 간 차이예요. 근데 만약에 여름은 어떠냐? 8월달. 자, 가장 더운 달이 8월달이니까 8월달 평균 기온 중강진 몇 도냐? 대략 22도쯤 하고요. 서귀포 몇 도냐? 대략 27도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름이 더운 곳이 또 제주도 서귀포예요. 간혹가다 어떤 학생들 뭐 대구가 가장 더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구는 가장 더웠던 기온을 기록한 곳이고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제주도의 서귀포예요. 여름 평균 기온 높은 곳도. 그럼 이제 기온 차이가 몇 도야? 5도 차이뿐이 더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철 지역 간 기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 고로 우리나라는 자, 여름보다는 겨울에 기온의 지역 간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온의 지역 간 차이를 공부하는 이 기온 단원에서는 주로 사례가 겨울 기온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기온의 지역 간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가 숫자 외워야 할 거 어떤 거 외워야 됩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준 거 자, 이거 서귀포의 겨울 기온 그리고 서귀포의 여름 기온 요거 외워두시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중강진의 여름 기온 요런 거 외워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할 게 뭐냐? 대관령이라는 곳이에요. 대관령의 겨울 기온은 영하 7.7도고 대관령의 여름 기온은 영상 19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령 기온이 있잖아. 이렇게 겨울 기온은 영하 7.7도인데 여름 기온은 19도다. 왜 여름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선선하냐? 여러분 다 알죠? 대관령이 해발고도 높은 산지라는 사실을. 그래서 대관령의 기온은 반드시 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외우라고 했던 온도 3개 말고도 대관령 기온, 겨울 기온 영하 7.7도, 그 다음에
여름 기온 19도 반드시 외워두세요. 20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우리가 외워두시고, 자, 지금 여기 내가 쓴 것처럼, 자, 여러분 교재에도 뭐로 나와 있냐?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기온의 지역 간 차이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뭐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한국지리에서 기온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 자, 우리 기온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4개 지역이 있어. A, B, C, D 이렇게 4개 지역이 있단 말이야. 이 4개 지역을 딱 제시해 놓고는 야, 어디가 가장 따뜻해? 어디가 가장 추워? 이런 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우리 수능에 나오는 기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4개 지역의 기온이 어디가 가장 겨울이 따뜻하냐? 어디가 가장 여름이 덥냐? 이런 거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예요. 또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 뭐라고 그래? 연교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어디가 가장 크냐? 또는 어디가 가장 작으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수능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온 관련된 이런 지역 간 순서를 배열하는 게 오늘날 수능 문제인데,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시험에서 물어보는 기온 관련된 4가지 자료가 뭐냐? 그게 이 4가지 자료를 여기 칠판에 보여주는 요거란 말이에요. 최하늘 평균 기온, 또 연평균 기온, 연교차, 최하늘 평균 기온, 이거 다 얘기야. 그럼 여기도 내가 다시 한번 또 쓰면은 최하늘 평균 기온, 겨울 기온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 뭐라고 그래? 연교차.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 연평균 기온. 그리고 최나늘 기온. 여름 기온 말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최하늘은 1월달 평균 기온이고 최나늘은 8월달 평균 기온이 되겠죠. 자, 뭐 내가 이렇게 개발세발 칠판에 쓴 이유는 저기 써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저기 써있는 2번과 3번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어차피 요거 4개다. 알았죠? 요거 4개.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봐. A, B, C, D 4개 지역의 겨울 기온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아니면 연교차를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아니면 연평균 기온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아니면 최나늘 기온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A, B, C, D 4개 지역에 이 기온 관련된 4개 자료를 순서대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총 16개의 기온 관련 숫자를 외워야 돼. 그 16개 언제 외워요? 안 그래? 또 시험에서는 또 이 A, B, C, D만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 여기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뭐야? 총 8개 지역의 이런 4개 기온의 순서 배열을 알기 위해서는 32개의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외우겠어? 안 그래? 전화번호 한두 개 외우기도 힘든 이 시대에 이런 숫자를 어떻게 외우냐 이거죠. 근데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왜? 원리가 있으니까요. 그 원리를 알면 우리는 암기가 확 줄고 최소한의 암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암기 있죠. 그것만 암기해놔도 나머지 기온 관련 자료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려주고자 한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요새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우리 이 기온 관련된 자료 요 4개 있죠. 요 4개. 최하늘, 연평균, 연교차, 최나늘 기온. 이 4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느냐. 자,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바로 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있잖아. 지금 내가 이제 여기 요 지도가 4개 있잖아. 4개 있는데 뭐 여기다 좀 떨어진 곳에 여기다 쓰면은 자, 첫 번째 최하늘 평균 기온. 우리나라 따지면 몇 월 달이겠어요? 1월 달이죠. 자, 최하늘 평균 기온.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최하늘 평균 기온이에요. 그럼 이 최하늘 평균 기온을 그림을 한번 잘 보면 이제 등온선이라는 게 있잖아. 같은 온도를 연결한 선을 등온선이라고 하잖아. 자, 등온선의 배열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뭐냐? 두 번째 그림은 연교차예요. 연교차. 연교차는 우리 알다시피 가장 더운 8월달과 가장 추운 1월달의 기온 차이가 연교차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저 뭐 8월달에서 1월달 기온 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연교차를 표현한 기온 자료에 등온선을
그려보니까 어떠냐?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연평균 기온이. 여러분 연평균 기온은 1월 달부터 12월 달 12번의 각 달의 평균 기온을 더한 다음에 그걸 12로 나온 나눔값이 바로 연평균 기온이겠죠. 연평균 기온 관련된 등온선 배열 보니까 어떠냐?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야? 최나늘 기온이잖아. 자, 이 최나늘 평균 기온. 우리나라 따지면 8월 달 기온이 되겠네요. 자, 이 최나늘 평균 기온에 관련된 등온선 배열 보니까 어떠냐?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뭘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등온선 배열 봤더니 최하늘 요렇게 요렇게 연교차 이렇게 이렇게 연평균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최나늘 기온은 이렇게 지금 등온선의 배열이 이 4개 중에 하나가 이상해요. 나머지 3개는 유사하단 말이야. 이렇게 최하늘, 연교차, 연평균 기온 요거 3개가 바로 등온선의 배열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최하늘 평균 기온을 보고 연교차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왜? 등온선 배열 유사하다는 얘기는 기온의 패턴이 유사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최하늘 평균 기온을 보고 연평균 기온도 판단할 수 있더라. 이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 최하늘 평균 기온, 연교차, 연평균 기온은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이거 뭐라고 그러냐 이거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최하늘 평균 기온은 등온선 배열이 서로 다르잖아. 저거 나머지 3개랑 패턴이 유사하지 않죠. 유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온들을 보고 최하늘 기온을 유추할 수 있냐? 유추할 수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이 얘기죠. 그 여러분들 있잖아. 아까 내가 4개 지역에 기온 관련된 자료가 이 4개가 있다고 하면 총 16개를 외워야 된다고 하지만 총 16개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연교차나 연평균 기온은 최하늘 기온을 알면 유추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만 판단할 줄 알면 이거 2개는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워야 할 게 이제 4개 지역을 외워야 할 게 이제는 4개 자료를 외워야 할 거 2개 자료만 줄였잖아 이제 벌써. 그러니까 겨울 기온하고 여름 기온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2가지 패턴만 알면 또 이제 바로 공부하는 학습량이 확 준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저거 3개는 상관관계가 있더라. 상관관계가 있는데 요 최하늘 기온은 나머지 기온 자료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 화면상에 나오는 요 그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기온 관련된 거 이런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런 교과서에 이런 지도가 있는가? 아, 지도에 등온선의 패턴을 보고 서로 유사한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1, 2, 3, 4 저 뒤쪽에 써 있는 저 글씨 저 똑같이 쓴 거죠. 저 최하늘 기온, 연교차, 연평균 기온 무슨 관계 있어요? 서로 상관관계 있다. 상관관계 있다. 근데 그 상관관계를 내가 미리 한번 써보면 있잖아. 이렇게 여기다 써놓을게. 예를 들어서 자, 최하늘 평균 기온, 겨울 기온이죠? 겨울 기온이 낮잖아요. 겨울 기온이 낮으면 연교차는 커요. 그럼 봐봐. 겨울 기온이 낮은 곳일수록 연교차는 점점 커진다. 상관관계 맞죠? 다만 이거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일 뿐이죠. 또 겨울 기온이 낮으면 연평균 기온도 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 기온 알면 연교차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겨울 기온 낮으면 겨울 기온이 낮으면 연평균 기온도 낮구나. 자, 이와 달리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겨울 기온이 높잖아? 겨울 기온이 높으면 연교차는 뭐해지겠어? 작아져요. 겨울 기온이 높을수록 연평균 기온 뭐예요? 높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저렇게 상관관계가 저와 같다라는 사실. 물론 최하늘 기온과 연교차는 반비례 관계고 최하늘 기온과 연평균 기온은 비례 관계예요. 뭐 반비례, 비례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여기 쓴 것처럼 야, 겨울이 추울수록 연교차는 커진다. 그리고 겨울이 따뜻할수록 연교차는 작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저 네 번째, 최나늘 평균 기온만 나머지 거와는 전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하늘 기온하고 최나늘 기온 요 두 개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그림 하나 좀 그리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있잖아. 서해 바다가 있고 동해 바다가 있고. 지형 시간에 배웠지만 서쪽보다는 동쪽이 높죠.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서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목소리가 좀 약간 째졌네. 서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뭐야?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동고서저의 경동성 지역이니까 이렇게 뭐가 나오겠어? 동해 바다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 이건 서해 바다야. 그리고 이제 이건 뭐예요? 동해 바다예요. 동해 바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과 동해안과 가운데 내륙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 쓸게. 내가 뭐라 쓰냐? 서안. 여기는 뭐라고 써? 내륙. 자, 여기는 뭐겠어? 동해안, 동안. 되겠죠? 서해안은 있잖아. 물이 적어요. 동해안은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자, 비열차, 물과 육지의 비열차, 수륙분포,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한 적 있잖아. 지형 시간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봐봐. 서해안과 내륙과 동안이에요. 자,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을 여름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름. 우리나라 따지면 언제야? 8월달. 8월달. 여름. 자, 8월달에 이제 우리가 서해안, 내륙, 동안을 비교해봤어. 어디가 가장 빨리 뜨거워질까요? 물이 있는 곳보다는 물과 닿아 있지 않는, 물의 영향을 덜 받는 내륙 지방이 가장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내륙이 가장 더워요. 그 내륙이 예를 들어서 몇 도냐? 26도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동해안과 서해안이 남아있네? 그럼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서는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물이 많은 동해안보다는 상대적으로 물이 적은 서해안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해안이 이렇게 온도가 내륙 다음으로 높더라. 24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동해안은 이제 물이 많은 곳이니까 서해안보다도 여름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여름 기온이 낮아서 몇 도냐? 그래, 22도 이렇게. 여름철 기온은 이와 같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이와는 달리 이제 겨울 기온은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같은 서안과 내륙과 동안에서 겨울철 되면 온도가 떨어지는데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물과 닿아 있지 않는 곳. 내륙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륙이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여기 몇 도냐? 그래, 영하 6도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서안과 동안 중에 그 다음으로 추운 곳이 겨울철 온도가 낮은 곳이 어디냐? 물이 많은 곳은 온도 변화가 작잖아.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겨울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서해안이 그 다음으로 내륙 다음으로 춥겠죠. 그럼 여기가 몇 도냐? 영하 3도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동해안이 가장 따뜻하겠죠. 동해안이 가장 따뜻하니까 겨울철 몇 도냐? 여기가 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게 바로 뭐겠어? 겨울 기온이잖아. 겨울 기온. 우리나라에서 몇 월달 평균 기온? 1월달 평균 기온. 자, 이제 우리가 여기 겨울 기온 봐봐. 겨울이 추울수록, 겨울 기온이 낮을수록 겨울과 여름 기온의 차이, 연교차가 뭐 하겠어? 크죠. 겨울이 따뜻할수록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 연교차가 뭐 하겠어? 작겠죠. 겨울 기온이 높을수록, 따뜻할수록 연교차는 작고, 겨울 기온 낮을수록 연교차는 뭐하다? 크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인 거야, 이렇게. 그 최하늘 기온, 최나늘 기온 이렇게 우리가 여름 기온, 겨울 기온 할 때 이 겨울 기온을 통해서, 이 겨울철 기온을 통해서 모두 유추할 수 있냐? 이걸 통해서 연교차도 유추할 수 있고 또 연평균 기온도 유추할 수 있더라. 다만 우리가 여기 뒤쪽에 여기 써놓은 것처럼 겨울 기온 낮을수록 연교차 크고 겨울 기온 낮을수록 연평균 기온 낮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름 기온 갖고 나머지 기온 자료를 유추할 수 없죠. 안 그래? 근데 이렇게 기본 쫙 우리나라 서해안, 내륙, 동안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먼저 여름 기온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름 기온을 판단하는 방법.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내가 서안, 내륙, 동안 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있냐? 북쪽으로 갈수록 여름이 점점 선선해지지 않겠니? 그건 여러분 기분이잖아. 자, 남쪽인 제주도로 갈수록 여름은 더워질 거고
북쪽인 중간지대로 갈수록 여름 기온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름이 더운 곳은 어디냐? 저 최남단 제주도. 아까 서귀포의 여름 기온 몇 도라고 그랬어? 27도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나눌 때 여기가 이제 위쪽이 북부지방. 그럼 여기 이제 바로 경기도 강원도 일대 지역을 중부지방. 그 아래쪽을 뭐라고 그래? 남부지방. 이렇게 3등분 하는 거야. 3등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이제 내가 나눠놨죠. 안 그래? 그럼 이 나누는 상태에서 요 남부지방에서 서안, 내륙, 동안 나누는 거고, 안 그래? 이 중부지방에서 서안, 내륙, 동안 나누는 거고, 북부지방에서 서안, 내륙, 동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최난을 기온은 이렇게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나눠놓고 일단 제주도는 가장 더우니까 열애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반도로 3등분하고 난 다음에 동일 유도상으로 서안, 내륙, 동안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런데 내륙에 하나가 더 있어요. 봐봐. 서안과 내륙과 동안인데 내륙은 한 군데가 더 있어. 뭐냐? 내륙에 가장 여름 기온이 선선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름 기온이 몇 도냐? 19도뿐이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19도뿐이. 아니 내륙은 왜 두 군데가 있죠? 내륙은 왜 두 군데가 있냐면은 하나는 분지인 곳이고 하나는 산지인 곳이에요. 내륙의 분지인 곳은 산으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공기가 바람 타고 넘어오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잖아. 특히 여름에는 더 더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야 내륙에 이렇게 한 군데는 뭐냐? 분지라 불리는 지역이고 요 한 군데는 뭐냐라고 하면 산지라 불리는 지역이 산지. 그럼 여기 왜 내륙의 산지는 왜 여름이 선선합니까? 해발고 높으니까요. 내륙의 분지는 왜 여름이 덥습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륙은 분지 지역과 산지 지역 이렇게 표현이 두 군데가 표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게 지금 점이 잘 안 보일까 봐 요거 이제 붙여놓으면 여기 초록색, 여기 파란색, 여기 빨간색, 여기 노란색. 자, 지금 중부지방 쪽에다 점을 찍어놨죠. 그럼 중부지방 점 딱 찍어놓으면 여러분들 지금 봐봐. 자, 가장 더운 곳이 어디입니까? 내륙이죠. 근데 내륙에 가장 더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내륙의 분지 지역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주요 산맥들이 어디 있냐? 자,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태백산맥이 여기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남부지방은 또 뭐가 있습니까? 소백산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죠. 지금 내가 여기 파란색 붙여놓은 게 여기가 바로 뭐야? 태백산맥 지나가는 곳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륙에 점 두 개 찍히더라도 산맥이 지나가는 중부지방은 저 강원도 동쪽이 부분이다 보니까 요 빨간 데보다는 여기가 뭐예요? 내륙의 산지죠. 그럼 여름철 내륙의 산지는 가장 온도가 뭐 할 수밖에 없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름철 온도 가장 낮은 곳이 어딥니까? 내륙의 산지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놓는 거야. 그럼 여름철 평균 기온 가장 높은 곳은 어디겠어? 내륙의 분지겠죠. 내륙의 분지니까 여기가 내륙이지만 분지니까 여름이 가장 뭐하다? 덥다.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서안과 동안 남았잖아. 자, 물이 적은 서안이 더 여름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서안이 두 번째로 덥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 유도상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을 비교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안과 내륙과 동안이지만 내륙은 몇 군데가 나와? 두 군데가 나온다. 분지와 산지. 그 내륙의 분지가 가장 여름이 덥고 내륙의 산지가 가장 여름이 뭐하다? 선선하다. 근데 여름 기온은 어떻게 비교하냐? 동일 유도상에서만 비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남부지방 또 한번 볼게요. 자, 남부지방 여름이 선선해서 이렇게 내륙의 산지는 여름이 선선하다. 이거지 안 그래? 자, 남부지방도 이제 여기 비교해보면 자, 남부지방도 내륙에 이렇게 분지가 있고 내륙에 뭐가 있어요? 산지가 있고 뭐 동안도 있고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부지방 저기 지금 내가 자 붙여놓은 거 네 군데 있잖아. 이게 저 네 군데 있는데 자 일단 여름 기온 어디가 높아요? 내륙의 분지. 근데 남부지방은 소백산맥이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해당하는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알잖아. 무주, 진안, 장수는 내륙의 산지니까 남부지방에서는 의외로 여름이 선선하고 오히려 여기 안동 또는 뭐야 대구 같은 내륙의 분지 지역이 여름이 가장 덥다. 그럼 내륙의 분지가 가장 여름이 덥죠. 그 다음에 어디가 더워요?
서안이 그 다음으로 덥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안이고, 가장 여름이 선선한 건 동일 유도상에서는 내륙의 산지 지역이더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럼 북한 지방 어떻습니까? 북한 지방은 이제 이렇게, 자, 여기 서안 지역, 여기 동안 지역, 여기 이렇게 또 동안 지역, 이렇게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여기 찍혀 있구나. 자, 북한은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찍어 놓으면 뭐 이걸 먼저 볼게요. 자, 북한은 의외로 위아래가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서안이고 여기 동안인데, 아니 동안이 여름이 선선해. 그거 알겠죠. 동안이 여름이 선선하다는 걸. 서안이 여름이 덥다는 거. 자, 위도상으로 높기도 하지만 동안이니까. 근데 또 여기랑 볼게요. 여기랑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자, 저 노란 데가 서안이고, 저 초록색이 동안이잖아. 근데, 야, 동안이 선선하긴 선선한데, 얘가 더 북쪽이니까 더 선선하지 않을까? 그런 걸 고려하지 마세요. 여기가 이렇게 위아래가 폭이 넓어서, 이게 남북 간의 기온차가 있어 보이지만, 일단 같은 북부지방은 같은 동일緯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서안, 좀 남쪽이 동안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더 여름이 뭐하다? 선선하다. 그러니까 위도를 위아래의 위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같은 동일 위도라는 가정하에 서안 동안 이미 얘기 나온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여름 기온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낸다. 이 얘기예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동서안은 위도 간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대충 같은 위도라 하지만 북한 지방은 위도 간의 차이가 심하잖아. 그 심한 거 괜히 거기에 팍 빠져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서안과 동안 동일 위도라는 가정하에 문제 풀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름 기온 판단하는 방법은 끝났어요. 자, 여름 기온 내가 이제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냐? 동일 위도라는 가정하에 여기다 쓸게. 동일위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 기온은 어떻게 푸냐? 겨울 기온 갖고 연교차도 하고 연평균 기온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어떤 원리가 하나 나오냐면 이제 오늘 내가 말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맥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퀸이 우리나라의 기후를 구분했어요. 혹시 여기서 세계지리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쾌펜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맥퀸이라는 미국의 기후학자가 있었어요.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 광복된 이후에 미 군정 시기 때 미국의 기후학자 맥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기후를 한번 싹 연구한 거야. 그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을 나중에 우리나라의 기후학자, 지리학자 분들이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리적 기후 구분.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나 지리부도에는 맥퀸의 기후 구분으로 나오지 않고요. 지리적 기후 구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지리적 기후 구분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이제 맥퀸은 몇 개로 구분했냐? 총 5개로 구분했어요. 가장 따뜻한 남쪽, 가장 추운 북쪽, 그리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명칭을 어떻게 나눴냐면, 요건 내가 저 칠판 뒤에 쓴 거니까, 저 상관관계 있다는 걸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 지리적 기후 구분 쫙 봤더니, 자, 맨 위에 개마고온 기후구, 그 다음에 북부 기후구, 중부 기후구, 남부 기후구, 남해안 기후. 여기 이제 빨간 데가 남해안 기후구, 제주도가 포함된 거.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남부 기후구, 요게 중부 기후구, 요 보라색이 북부 기후구, 저 파란색이 개마고온 기후구.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개 중에서 가장 연교차가 큰 곳이 어딜까요? 연교차 가장 크다? 그럼 겨울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네? 그럼 어디겠어요? 개마고온 기후구겠죠? 개마고온 기후가 가장 연교차가 뭐 하겠어? 크겠죠. 겨울이 가장 뭐 하니까? 추우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 겨울 기온이 가장 따뜻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그럼 남해안 기후구, 그 다음 남부 기후구, 그 다음 중부 기후구, 그 다음 북부 기후구, 그 다음 개마고온 기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연교차가 큰 거부터 배열하시오 하면 어디야? 개마고온 기후구, 북부 기후구, 중부 기후구, 남부 기후구, 남해안 기후구 이렇게 구분되는 거지. 그러니까 맥퀴는 우리나라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5개로 구분한 거야. 그 5개의 기후지역으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남부와 중부와 북부라고 하는 바로 요 중간 과정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3개 기후지역은 또 나눈 거야. 뭘로 나눴냐? 요 하얀색 선 보이죠? 서안, 동안, 내륙 나눈 거죠. 중부도 마찬가지네. 서안, 동안, 내륙 이렇게 나눈 거죠. 북부도 서안, 내륙, 동안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북부 기후구, 중부 기후구, 남부 기후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서안, 내륙, 동안으로 또 각각 3등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맥퀸의 지리적 기후 구분해가지고 우리나라 기후 지역을 저렇게 구분해 놓은 거. 그게 바로 이제 맥퀸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제 자, 여기 이제 이 노란색이 중부 기후구죠? 노란색이 중부 기후구. 그럼 이제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딱 보면은 자, 여기가 서안, 여기가 내륙,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예요? 동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겨울 기온 한번 얘기해 볼게. 자, 겨울 기온은 어디가 가장 따뜻합니까? 동안이 가장 따뜻하죠. 어디가 가장 춥고요? 내륙이 가장 춥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안, 내륙, 동안이야. 근데 색깔이 다르잖아. 뭐 화면상으로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지만 얘는 초록색이에요. 야, 일단 얘네들은 서안, 내륙, 동안인데 보기에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기후지역이 다른 거야. 얘는 중부 서안이고 얘는 중부 내륙이고 얘는 남부 동안 기후구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기후구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안과 내륙과 동안은 뭘 말하냐? 같은 기후구 내에서의 서안, 내륙, 동안이에요. 그럼 같은 기후구 내에서의 서안, 내륙, 동안이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노란색은 저 빨간색과 파란색과 같은 기후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후구에 해당하는 중부 동안 기후구는 어디냐?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서안, 내륙, 동안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안, 내륙, 동안 이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서안, 내륙, 동안은 이게 아니고 서안, 내륙, 동안 이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북쪽에 있잖아. 북쪽에 있으니까 겨울이 더 춥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같은 기후구 내에서의 서안과 동안, 같은 기후구 내에서의 서안과 동안이기 때문에 같은 기후지역 내에서는 무조건 동안이 겨울이 따뜻한 거죠. 그럼 여기 빨간 것과 초록색 중에 어디가 더 겨울이 따뜻해요? 여기가 더 겨울이 따뜻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겨울이 따뜻하니까, 겨울철 기온이 높으니까 연교차는 얘가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연평균 기온 얘가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자, 여기 서안, 내륙, 동안을 여름 기온은 동일 위도상으로만 비교하는 거였지. 그러나 겨울 기온은 동일 위도가 아니라 같은 기후지역에서 비교하는 거야. 같은 기후구 내에서 서안, 내륙, 동안인 거야. 그러니까 구분 방법이 틀린 거죠. 그럼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어떤 것이냐? 여기는 남부 동안 기후구예요. 남부 동안이니까 이미 중부 기후구와는 달리 이미 겨울이 따뜻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실래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뭐 색깔 바뀔 수 있죠. 네. 이렇게 찍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뭐 하나 여기 이렇게 저 하나 찍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지금 보니까 여기 파란색, 여기 초록색, 여기 노란색. 얘가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어도 얘는 뭐야? 초록색인 거야. 같은 남부 기후구인 거야. 그럼 얘는 남부 서안, 얘는 남부 내륙, 얘는 남부 동안이야. 그럼 겨울 기온은 자, 같은 기후구 내에서의 서안과 내륙과 동안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후구 내에서는 무조건 동안이 따뜻한 거야. 얘가 훨씬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서안보다는 남부 동안 기후구이기 때문에 훨씬 겨울이 온화하다. 연교차가 뭐하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럼 또 이제 이런 겨울 기온 따지는 이런 서안, 내륙, 동안 중에서도 내륙은 또 몇 군데가 있어? 2군데가 있는 거야. 내륙이 2군데가 찍었다는 얘기 뭐야? 하나는 분지, 하나는 뭐예요? 산지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면은 야, 이제 겨울 기온도 내륙은 분지가 있고 산지가 있구나. 그럼 내륙에 분지인 지역과 산지인 지역인데 이 내륙의 산지인 지역은 가뜩이나 내륙이면서도 야, 해바고도 높으니까 겨울이 엄청 춥겠죠.
그러니까 겨울이 엄청 춥더라. 영하 9도더라.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와 같이 나올 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산맥을 그렸잖아. 산맥. 자, 우리나라 산맥 어디 있습니까? 자, 중부지방은 태백산맥 위주다 보니까 동쪽에 치우친 게 여기가 산맥이지만 자, 남부지방은 가운데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산지더라. 그럼 이제 여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이제 같은 기후구잖아. 남부서안, 두 개는 남부내륙, 여기는 남부동안. 자, 이제 겨울이 가장 따뜻한데 어디입니까? 자, 겨울 기온이 가장 따뜻한 곳 한번 써볼까? 겨울이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겨울이 가장 따뜻한 곳은 내륙도 아니고 서안도 아닌 동안이겠죠. 그럼 이제 가장 따뜻한 곳 어디입니까? 바로 남부기후구에서의 같은 남부기후구니까 동안기후구가 가장 따뜻해요. 가장 따뜻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가 더 따뜻합니까? 남부서안이죠. 자, 바닷가를 끼고 있는 남부서안 지역이 따뜻해요. 그 남부서안 지역. 여기가 그 다음으로 겨울이 따뜻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내륙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자, 내륙에 두 군데는 분지 아니면 산지니까 어디가 더 춥겠어? 산지가 더 춥겠죠. 남부지방은 가운데가 소백산맥이기 때문에 가운데 지역이 산지더라. 그럼 이게 분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여기 남부 지역에 내륙이 있고 또 마찬가지야. 남부기후구 지역에 내륙이 있으면 자, 겨울이 그나마 좀 따뜻한 곳 어디냐? 분지가 좀 따뜻하겠죠. 가장 어디가 춥겠어? 산지가 춥겠죠. 그럼 어디가 산지입니까? 요게 산지잖아요. 요게. 그럼 요게 뭐겠고? 요게 분지고. 이게 겨울 기온 순서다 이거야. 그럼 겨울 기온 따뜻하니까 연교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교차는 얘가 작고 일로 갈수록 클 수밖에 없겠죠. 아셨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여름 기온을 판단하는 서안 내륙 동안 방법과 겨울 기온을 판단하는 서안 내륙 동안 방법은 다른 방식이다. 얘는 동일緯도상에서만 비교하는 거지만 얘는 같은 기후구 내에서 특히 누가 구분한 거? 맥퀸이 기후 구분한 거 안에서 구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학생도 있죠. 뭐냐?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맨날 시험에 나오냐? 예를 들어서 저기 군산, 여기 강릉. 자, 어디가 더 겨울이 따뜻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 한국지리를 처음 공부하는 초보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야, 얘가 북쪽이니까 더 겨울이 춥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원리를 알았잖아. 출제하는 원리야. 출제자가 이걸 토대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출제 원리 알았죠? 야, 우리나라 겨울 기온은 맥킨의 기후 구분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맥킨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남부 서안보다는 남부 동안 지역이 훨씬 더 겨울이 온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겨울은 군산보다도 어디? 강릉이 따뜻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군산보다 강릉 따뜻해. 아, 선생님 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니? 왜? 문제에 많이 나왔던 지역이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또 이런 지역들, 주요 지역들만 나오겠지. 설마 다른 지역 나오겠어요? 라고 하다가 자, 여기 이제 바꾼다. 속초, 김제. 그럼 또 속초는 아직 안 해왔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말한 원리에 맞게끔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지역이 살짝 바뀐다 할지라도 같은 기후구 지역이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 둘 중에 비교해보면 누가 더 겨울이 따뜻하겠어요? 당연히 남부동안이지. 강릉보다 좀 더 북쪽에 올라간 속초인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런 같은 기후지역 내에서 맥퀸의 기후 구분에 따라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만약에 대구, 여기 장수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가 더 산지예요? 얘가 산지니까 겨울이 춥겠죠. 자, 장수, 대구. 자, 대구보다는 장수가 겨울이 추워. 뭐 다 아는 얘기겠지. 그러나 또 이제 여기 뭐 바꾸죠. 여기 예를 들어 뭐 무주나 추풍령, 영동, 여기 안동. 그다음은 안동은 분지고, 자, 저기 영동이나 아니면 추풍령은 뭐가 되겠어? 산지니까 당연히 얘가 더 겨울이 춥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킨의 지리적 기후 구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내가 여기다 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저기 군산이에요. 동일緯도상에 포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서안하고 동안. 자, 당연히
저기 군산 쪽보다는 포항이 겨울이 따뜻하지? 따뜻하지만 따뜻한 게 뭐 때문에 따뜻합니까? 얘는 남부서한 기후고요. 얘는 무슨 기후야? 남해안 기후가. 남해안 기후. 벌써 기후가 남해안 기후야. 그러니까 얘가 겨울이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자, 여름 기온 판단 방법, 겨울 기온 판단 방법. 애들이 왜 헷갈리냐? 일반적인 생각이 여름 기온 판단 방법이잖아. 이걸 동일이도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겨울 기온도 동일이도라는 생각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자, 맨날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내가 정리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맨날 나오는 지역이 어딥니까? 여기 군산, 뭐야 여기 포항. 자, 누가 더 겨울이 따뜻해? 아, 동안 포항이 더 따뜻해요. 그게 아니라 남부 서안보다는 남해안 기후구인 포항이 따뜻해요. 그럼 여기 군산, 강릉 누가 따뜻해? 아, 이건 같은 기후구네요. 같은 기후구 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서안보다는 동안이 따뜻합니다. 이 얘기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대천, 속초 누가 따뜻해? 당연히 속초가 더 따뜻해요. 겨울은. 그러니까 연교차가 더 뭐예요? 작아요 하는 거지. 자, 또 하는 얘기 나오죠. 맨날 여기 인천, 여기 뭐야? 원산. 자, 북쪽에 있는 원산이 더 춥지 않아? 겨울이? 아니, 같은 중부기후구잖아. 같은 중부기후구의 서안과 동안이니까 당연히 같은 기후구에서는 동안이 더 따뜻해요.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위치 바꾸죠. 여기 누가 따뜻해? 바뀌어도 상관없죠. 중부 서안과 중부 동안이니까 중부 동안이 겨울이 따뜻한 거죠. 작년 수능에 여기 나왔잖아요. 백령도 여기에 이렇게. 어디야? 중부 서안 기후구지? 자, 이제 또 하나 해볼게. 여기 평양, 여기 청진. 자, 누가 따뜻해? 청진이 저 북쪽에 있지만 같은 북부 기후구 중에서 서안 기후구고 동안이니까 누가 더 따뜻해요? 겨울은 동안이 따뜻해요. 연교차도 작아요.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신의주로 바뀌어도. 자, 누가 더 따뜻해요? 당연히 또 따뜻해요. 평양이 아니라 남포가 나와도 상관이 없네요. 그럼 여기 지역이 나진이 나오든 저기 성진이 나오든 상관없죠. 외울 필요 없다 이 얘기지. 같은 기후구만 구분할 줄 알면, 기후구 섹터만 구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모든 기온 관련된 문제, 겨울이건 연교차건 심지어는 연평균 기온이건 다 유추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은 이건 동일이도니까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맥퀸에 의한 지리적 기후 구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구분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하라고 교재 오른쪽에 이런 빈 백지도가 하나 있잖아. 거기다 여러분들은 남해안 기후구, 남부, 중부, 북부 기후구 구분하라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자, 남해안 기후구는 어디냐? 여기 남해안에 여기 목포라는 곳, 해남 쪽이 있어. 알았어? 해남. 요쪽 라인에서 남해안 지역 따라 이렇게 남해안 지역구를 따라 어디까지? 포항까지 선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 요 아래쪽은 제주도까지 무슨 기후구야? 남해안 기후구죠? 그러면 여기 남부 기후구와 중부 기후를 구분하는 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건 있잖아. 여기 충청 남북도의 행정경계와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경계 쭉 따라가면 되는 거야. 행정구역의 경계만 따라가면 돼. 행정구역의 경계를 쭉 따라가다가 동해안에 닿기 전에 여기서 강원도 동해안 해안가만 저기 속초까지 싹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군산이고 여기가 강릉인데 누가 더 따뜻해요? 남부서안, 남부동안이잖아요. 그럼 남부동안이 따뜻해요 하는 거지. 여기가 나와도 여기 속초가 나와도 남부서안, 남부동안. 여기 예를 들어 뭐 태안이 나왔어. 남부서안, 남부동안. 속초가 더 겨울이 온화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라인만 지금 이 라인만 열심히 연습하면 돼요. 알았니? 그것도 어디? 여기 동쪽 라인. 동쪽. 포항, 속초 요 라인 끝만. 그럼 여기는 동해안은 해안가만 살짝 걷어내는 거니까. 해안가 닿는 곳이 남부 동안. 여기 해안가 닿는 게 남부 서안. 그럼 여기 안에는 전부 다 뭐야? 남부 내륙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저 중부지방과 북부지방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북한의 황해도의 남쪽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 백령도거든, 여기 우리나라 땅이야. 알았지? 북한 지역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따라가서 동해안 따라 쭉 가서 여기 함흥까지만. 원산이 여기 있죠? 원산. 함흥까지만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야. 동해안은 해안가만 살짝 걷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아까도 표시한 것처럼 여기 인천, 여기 또 어디 있습니까? 원산. 어디가 더 겨울이 따뜻해요? 여기 원산이. 자, 인천, 여기 함흥 어디가 더 따뜻해요? 함흥 겨울이. 연교차는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원산만 나오다가 함흥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같은 중부동안 기후구에니까 기존에 풀던 거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여기 이렇게. 요거 나왔잖아. 작년 수능에. 자, 그거 보니까 저기 파란 데하고 빨간 데 누가 더 겨울이 따뜻해요? 북쪽이지만 빨간 데가 중부동안이니까 얘는 중부서안기후구니까 얘가 더 따뜻해. 이렇게 되는 거지.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저기 나머지 북부기후구인데 여기 개마고온기후구 아니겠어? 개마고온기후구는 이 라인 몰라도 돼. 그냥 여기 중광진하고 백두산 주변 쭉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돼.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 이제 나눠보면 여기 해안가 쪽에 닿아 있는 게 북부 서안이고 요 동해안 쪽에 닿아 있는 게 북부 동안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야? 북부 내륙이 되겠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맥퀸의 지리적 기후구분, 맥퀸이라는 사람의 기후구분이 오늘날 여러분들 수능의 기온을 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두 개다. 알았니? 이거 두 개. 이거는 쉽지만 이걸 연습하라고 지금 내가 계속했던 거. 오늘 시간이 좀 길죠?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뭐냐? 연교차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 겨울 기온이 낮을수록 연교차가 크다고 그랬잖아. 겨울 기온이 높을수록 연교차가 작다고 그랬잖아. 겨울 기온이 낮을수록 연교차 크다고 그랬잖아. 여기 또 써놨네. 겨울 기온이 낮을수록 연교차 크다고 그랬잖아. 그게 원래 이론이죠. 그게 원래야. 근데 예외가 있어. 왜 예외가 있을까요? 그 예외가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똑같은 내륙의 분지와 내륙의 산지가 있어요. 다시 여기다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자, 여기 바로 빨간 데가 있고 여기 이제 노란 데가 있다고 하자. 지금 내가 표시한 건 중부 내륙이잖아. 중부 내륙에 점이 두 개 찍혔어. 그럼 하나는 분지 아니면 산지죠. 그럼 여러분 봐봐. 자, 내륙의 분지 아니면 내륙의 산지가 있는데 저기 춘천이고 여기 하나 대관령이라고 할게. 겨울 기온 어떠냐? 춘천은 영하 5도예요. 그럼 대관령 얼마냐? 영하 7.7도야.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 기온이 추울수록 연교차 크다고 그랬죠. 안 그래? 겨울 기온이 추울수록 연교차 크다고 그랬지. 그럼 당연히 연교차는 어디가 커야 돼? 대관령이 커야 되겠죠. 대관령이 더 커야겠죠. 근데 실제로 연교차는 어떠냐? 춘천이 더 커요. 내륙의 분지가 더 커요. 자, 우리가 겨울은 내륙의 산지가 더 추우니까 연교차가 커야 된다고 아까 이렇게 했는데 내륙의 산지보다는 내륙의 분지가 더 연교차가 크게 나오더라. 아까 말한 기본적인 원리랑 안 맞잖아요. 그래, 안 맞아. 그리고 예외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예외라는 게 규칙적인 예외예요. 불규칙적인 예외가 아니라 규칙적 예외야. 규칙적인 예외니까 그것도 뭐야? 규칙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어떤 원리가 되겠지. 뭐냐? 연교차가 이렇게 겨울 기온 낮으면 연교차가 커야 돼. 겨울 기온 낮으면 커야 되는데 크지 않고 작게 나오는 예외가 있어. 규칙적 예외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규칙적인 예외라는 건 어떤 원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겠어? 여름이 너무 뭐해서? 서늘해서. 그럼 지금 여기 볼까요? 여기야? 뭐 다들 보고 있겠지? 자, 겨울 기온이 낮으면 연교차가 커야 돼. 겨울 기온 높으면 연교차가 작아야 돼. 근데 요와 같은 이런 규칙적인 원리인데 이게 안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왜 나타나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낮은데 이게 커. 겨울 기온이 낮은데 연교차가 커야 돼. 근데 연교차가 크지가 않대. 이렇지가 않대. 왜 그렇겠어?
그 이유는, 시간 좀 지나가면 빨리 얘기할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난을 기온. 여기 써놨잖아. 여름 기온이 서늘해서. 자, 볼까, 여기? 내가 이제 쉽게 볼게. 자, 내륙에 분지와 산지가 있어. 어우, 산지가 엄청 추워. 연교차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커? 여름이 워낙 뭐해서? 선선해서.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깨트리는 건 얘가 뭐해서? 독특해서 그런 거야. 최난을 기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얘가 뭐해서? 독특해서. 독특하다는 건 두 개죠. 여름이 뭐해서? 여름이 매우 뭐해서? 서늘해서. 아니면 또 뭐해? 여름이 너무 뭐해서? 고온이어가지고. 여름이 매우 서늘하거나 여름이 너무 고온이면 이 최난을 기온이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깨트린다 이거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바로 여기 내륙의 분지와 내륙의 산지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 굳이 다시 쓴다고 하면은, 자, 우리 내륙의 분지하고 내륙의 분지 지역하고 내륙의 산지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겨울은 얘가 더 춥지. 겨울이 추우니까 연교차가 뭐 해줘야 돼? 당연히 더 커야겠지. 그렇지만 왜 연교차가 더 작습니까? 연교차는 왜 얘가 더 큽니까? 연교차는 왜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까? 여름이 고온이고. 왜 연교차가 얘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름이 뭐해서? 서늘해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 얘기할게. 결론은 뭐냐?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기본적이지만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깨졌어. 예외가 있어. 그 예외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오로지 여름 기온이 너무 높거나 너무 선선해서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대관령 여름 기온 낮아. 그러니까 대관령은 겨울이 춤에도 불구하고 연교차는 누가 더 크냐? 춘천이 더 크다. 대관령은 겨울이 서울보다 더 추움에도 불구하고 연교차는 누가 더 크냐? 서울이 더 크다. 왜? 서울과 춘천 이런 게 내륙이 뭐야? 분지니까. 이건 뭐야 이거? 자, 이거. 여러분 거기 다 써있죠? 써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 자, 여기다가 이제 칠판에 내가 이거 쓰면은 여러분 혹시 위치 모를까봐 여기 서울이죠? 여기 뭐야? 대관령이죠? 대관령? 요거 강릉이죠? 강릉? 요거 울릉도죠? 울릉도?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저기 요거 맥퀸의 지리적 기후 구분에 따른 거. 동해안만 살짝 껍질 벗기듯이 어디까지 벗겨? 이렇게 살짝 벗겨. 속초까지 이렇게. 그럼 요 초록색 선 오른쪽 하단은 남부기후구고 왼쪽 그리고 상단은 중부기후구 아니겠어? 그럼 여러분들 겨울기온 한번 비교해 볼게. 겨울기온 추운 건 일단 남부기후구가 아니라 중부기후구인데 서울과 대관령이 있으면 겨울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겠어요? 대관령이죠. 그 다음에 어디야? 서울이죠. 근데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강릉과 울릉도 당연히 바다로 갈수록 겨울이 따뜻하니까 울릉도 가장 따뜻하겠죠. 근데 연교차를 볼게요. 자, 겨울이 가장 추운 곳이 대관령이니까 연교차가 가장 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연교차는 예외더라. 연교차는 예외더라. 왜? 대관령이 워낙 여름이 선선하고 서울이 상대적으로 여름이 덥다 보니까 연교차는 서울이 더 크더라. 이게 여태까지 5년 동안에 수능에 3번 나온 게 바로 이거잖아. 위치만 바뀌어서. 지역 위치만 바뀌어서.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3번, 4번, 5번은 강수할 때 할게요. 알았지? 자, 지울게. 자, 또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이거 남해안 기후구. 저거 남부와 중부 기후구 구분하는 거. 저 라인 반복적으로 계속 그려서 눈에 익혀둬야 돼. 자, 여러분들 이제 요 2014학년도 수능인데 이게 바로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한번 그려볼게. 여기 뭐냐. 요거 이제 보면 A, B, C, D 네 군데 나오지? 그리는 거야, 라인. 라인 그리니까 요 D가 남해안 기후구야. 그럼 여기 이제 뭐냐. 이거 연평균 기온이잖아. 연평균 기온은 뭐랑 비례합니까? 연교차랑 비례하지 않습니까? 아니, 최하늘 기온과 비례하지 않니? 연평균 기온 높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당연히 겨울이 따뜻하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봐봐. A는 중부서안 기후고요. C는 남부서안이고요. D는 남부동안이에요. 그럼 뭐야 이제 여기? 이게 남해안 기후구지.
그럼 연평균 기온, 뭐 체하늘 기온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얘기니까. 자, 가장 따뜻한 게 어디냐? 누가 가장 따뜻하겠어? D. 그 다음 누구야? B. 그 다음 누구야? C. 그 다음 누구겠어? A. D, B, C, A가 나와야 되는데 C가 가장 따뜻한 걸로 나오잖아. C가 따뜻한 걸로 나오잖아. 남해안 기후가 가장 따뜻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부서안 기후가 가장 따뜻해, 겨울이?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 기온, 연평균 기온과 유추되니까 딱 구분할 수 있겠지. 틀렸습니다, 이거지. 자, 이제 여기 뭐가 나왔어? 연교차가 나와 있지? 연교차. 연교차가 크다는 건 겨울이 춥다는 얘기지. 겨울이 추운 거부터 한번 배워볼게. 연교차가 큰 거부터. 누가 가장 추워? 남해안이야? 남부야? 중부야? 중부기후구지. A가 가장 커야지, 연교차. 그 다음에 남부동안과 남부서안이야. 누가 더 겨울이 추워? 남부서안이 춥겠죠. C. 그러니까 그 다음은 연교차 C가 크겠죠. 그 다음에 누가 커? B. 가장 작은 데가 남해안 기후고 D가 되겠죠. A, C, B, D. 그러니까 요거는 요 순위가 맞네요. 얘는 순위가 틀렸고요. 이렇게. 2014학년도 수능에 바로 이거 낸 거 아니냐? 얘와 상관관계 있으니까 너도 요 두 개 자료를 제시하고 판단해. 뭘로? 이걸로. 함축되어 있잖아, 저 문제 속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야, 너들 이거 다 겨울 기온이지? 겨울 기온을 비교하는 건 같은 동일緯도의 서안과 동안이 아니야.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어딨어? 서안과 동안 요거 같은緯도가 아니야. 같은 기후구 내에서의 서안과 동안이야. 원래 함축되어 있잖아. 누구의 이론이야? 맥큼의 이론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는 게 이게 바로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는 거 알고 있잖아. 작년에도 가장 오답률 높았던 게 바로 이 단원의 이 문제 아니야. 이런 류의 문제. 자, 북한지방도 어떻게 합니까? 북한지방 아까 이거 찍 여기 이렇게 구분되는 이거. 그럼 이제 이거 구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봐라. 평양은 북부 서안기후구고 청주는 북부 동안이야. 원산은 뭐예요? 중부 동안기후구야. 인천보다도 겨울이 따뜻한 중부 동안기후구지. 그럼 여기서 여기 연교차 나왔잖아. 봐봐. 야, 연교차야? 이걸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너도 알지? 이거 이렇게 같은 동일緯도지만 겨울 기온은 기후구로 구분하기 때문에 얘가 중부 동안이야. 그럼 여기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것은 겨울이 따뜻한 거니까 누가 작아야 되겠어? 원산이 가장 작게 나와야겠지. 잘 안 보인다. 여기 원산이 가장 작게 나와야겠지. 그럼 여기 이제 평양과 청진 중에 얘는 북부 동안, 북부 서안이니까 누가 더 연교차가 크겠어? 겨울이 추울수록 크다고 그랬지. 평양. 그럼 얘 뭐야 이거? 청진.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여주는 출제자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 2014학년도 수능이나 아니면 2013학년도 수능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야. 10년 넘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 강수도 중요한 원리가 함축되어 있죠. 자, 수고했습니다.